수만 명의 관중이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으로 몰려들었을 때 대부분은 스페인의 쉬운 승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 유럽 챔피언은 우승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위상을 안고 2026년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반대편 진영에는 H조의 약체로 여겨지는 아프리카 대표 카보베르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예측은 거의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의 군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준과 선수단 가치, 그리고 최정상급 무대에서의 경험 차이는 라로아의 승리 시나리오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결코 단순한 숫자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의 숨막히는 90분 이후에도 전광판의 점수는 0대 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지구상 가장 큰 축구 축제의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H제, 우루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상황에서 첫 경기는 특별한 전략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넉아웃 라운드 진출 티켓을 향한 경쟁에서 엄청난 심리적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두 팀이 점수를 나누어 가진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경기부터 조별리그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시작 호각이 울린 직후 스페인은 10년 넘게 그들의 정체성이 된 익숙한 축구를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공 점유율을 바탕으로 진영을 끌어올렸고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된 카운터 프레싱 시스템으로 상대의 경기 공간을 질식시켰습니다.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의 사이리산 포메이션은 로드리를 중심축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미드필더 진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뛰는 그는 경기 속도를 조절하고 공을 순환시키며 전술적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위에서는 페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카보베르데 수비진의 빈 공간을 찾기 위해 수비선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술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페인이 주도적인 볼 점유파를 대표한다면 카보베르데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부비스타 감독은 매우 낮게 내려선 수비 블록을 갖춘 4-2-3-1 포메이션을 선택하여 중앙 공간을 최대한 좁히고 스페인이 덜 위험한 구역에서만 공을 돌리도록 강제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아름다움이 항상 패스 횟수나 점유율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완벽에 가까운 조직력과 헌신, 그리고 전술적 규율 속에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스페인의 점유율은 65%를 넘었지만 그 점유 시간의 대부분은 카보베르데가 기꺼이 내준 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을 잃었을 때 아프리카 대표팀은 즉시 대형을 좁혀 수비선 사이의 간격이 극도로 좁은 로우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페드리나 파비안 루이스 같은 기술적인 선수들은 대처할 공간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 자주 공략하던 미드필드와 수비진 사이의 공간은 거의 완벽하게 밀봉되었습니다. 39분은 스페인이 득점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날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자 수만 관중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은 미켈 오야르사발의 위치로 정확히 튕겨 나왔지만 그의 근거리 헤딩슛은 골키퍼 보지냐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 전체를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지냐는 거의 비현실적일 정도로 눈부신 하루를 보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수문장은 놀라운 반사신경과 완벽한 위치 선정으로 스페인의 모든 득점 시도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39분에 나온 연속 선방은 지금까지 2026년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축구에 항상 영웅이 필요하다면 애틀랜타는 자신만의 영웅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보지냐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던 밤, 그는 카보베르데의 가장 단단한 최후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이야기만 한다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수비적 성공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전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 수비수 콤비인 디네이와 로베르토 로페스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수많은 걷어내기와 가로채기를 선보이며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이 중앙에서의 짧은 패스 플레이라는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로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체제에서 스페인은 점유율 철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플레이 방식을 현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중앙 공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가 적절한 간격으로 2층 버스를 세웠을 때 짧은 패스 연결은 더 예측하기 쉬워졌습니다. 스페인은 기습적인 중거리 슛이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페란 토레스와 미켈 오야르사발은 잊고 싶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깊숙이 내려앉은 수비 시스템 앞에서는 냉정한 한순간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며 루이스 데라푸엔테는 벤치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0분, 그는 창의성과 돌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켈 메리노와 라민 야말을 투입했습니다. 10분 뒤에는 다니 올모가 선 사이에서 변수를 창출할 카드로 활용되었습니다. 86분에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드리블 상황을 기대하며 니코 윌리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앙 공격에서 경기장의 폭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전술적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보베르데의 반응도 그에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60분, 부비스타 감독은 윌리 세메두, 누누 다 코스타, 데로이 두아르테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3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교체가 아니라 스페인의 끊임없는 압박 앞에서 극도로 높은 강도로 움직여야 했던 수비 시스템에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도적인 대처 덕분에 카보베르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비 구조를 거의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또한 현대 점유율 축구의 이면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찬더해서 충분한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지역에서의 효율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계 수치는 때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카보베르데는 공 점유율을 내어주고 공수 전환에 집중했습니다. 공을 되찾을 때마다 그들은 역습 속도를 활용하기 위해 라이언 멘데스나 다일론 리브라멘토를 향해 즉각적으로 긴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전술은 스페인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공격에 모든 병력을 쏟아붓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은 경고 상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드니 로페스 카브랄은 격렬한 압박 플레이로 1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90+2분에는 페드리 역시 상대의 위험한 역습을 저지하다가 경고를 받아야 했으며 이는 압도적인 흐름 속에서도 스페인이 항상 공수 전환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종료 호각이 울렸을 때 두 팀의 감정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카보베르데에게 이것은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현 유럽 챔피언을 상대로 승점을 따낸 것은 역사적인 이정표이며 H조에서 진출 티켓을 다툴 수 있는 매우 희망찬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스스로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루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맞대결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은 확실히 커질 것이며 루이스 데라푸엔테는 라민 야말이나 니코 윌리엄스처럼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에게 더 일찍 기회를 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은 항상 이변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이변이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예측에 감히 도전하는 팀들의 끈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지지 않았지만 H조 경쟁에서 귀중한 우위를 이뤘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 축구계의 존중을 얻어냈습니다. 애틀랜타의 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아주 단순할 것입니다. 점유율은 도구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 특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장 복잡한 전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의 밤은 믿음과 규율, 그리고 용감한 정신으로 세워진 수비벽이 때로는 현대 축구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